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착하신 분이 계시네. 자, 일단 국어 선생이고요. 강세진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엄청 뭔가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제 경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경력이 쌓이니까 학생들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은 막 2개월, 이 학생 3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떤 공부든 간에 경력이 좋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고, 경력이 좀 길고 수능도 같이 하면 어디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그 차이점도 잘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교과를 나왔고요. 가르치는데 그래서 거의 전문이고요. 심화 전공을 졸업하게 된 거는 대학원을 염두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수님, 진짜 교수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 국어랑 수능 국어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하나를 알게 됐고, 공무원 국어는 이제 앞으로 변할 거예요. 피셋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2년간 많은 과도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준비가 지금 장난 아니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트렌드는 이쪽이거든요. 최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200강, 300강 이렇게 듣는 쪽이 아니라, 이 학생이 이만큼 필요할까? 이런 걸 좀 고민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점수대를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논리국어는 가입을 해달라는 게 그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자료만 필요한데 어떤 강의에 들으세요 이런 게 너무 불편해서 해당 밴드 앱을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바로 가입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죠. 그때 인증은 다시 말해 오늘 제가 드린 저 오프라인 교재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올해 진짜 성과가 좋다고 느낀 게, 평균이 92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일단은 매달 일정 학생들이 올해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40명 정도 가르치고 다 시험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건 오프라인만, 온라인 학생은 따로 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평균이 그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시를 보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라든가 다른 전공 과목을 하는데, 제시를 했었을 때 이제 제가 들었을 때 괜찮다고 느낀 게, 선생님 국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진짜 괜찮게 들렸어요. 왜냐, 제시를 할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국어 도하는 게 아니라 강점에 있는 과목이 있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원했던 최소 시간이 끝난 거예요. 2년 공부했는데 국어도 같이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불구하고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지시감기가 위주였던 과거 했던 시험이었다라면 못해요. 9개월 강의 들으셔야 돼요. 문학 강의 따로 들어야 되고, 어문 규정 따로 들어야 되고, 국어 문법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5, 6월 달은 아예 신유형만 총집합해서 2개월간 그것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유형이 뭐냐면, 배경 지식 없이 지문 속에 정보를 활용하는 건 독서만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중에 일부가 NCS에서 좀 들고 오겠다 이렇게 나와서 문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 수학능력 시험은 어휘 문제가 확실히 그쪽 트렌드를 따르고 있고, 문법 지문도 확실히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할 때 그 지식을 넣는 시간이 축소되고, 그런 점에서 꽤 괜찮게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현재 4월 시험이 끝났단 말이에요. 국가직이. 근데 보통은 4월 달에 시험 치고 6월에 시험 치면 이 녀석이 모의고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 성적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 훨씬 더 압박을 가해서 좀 더 공부해라 라고 할 때, 그쪽이 국어 쪽이 아니라 전공 쪽이란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어는 문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청년들의 시험의 준비가 부담을 감소했다는데, 실제로 4월에 나오고 난 다음에 진짜 감소된 거 확실히 느껴요. 옛날은 고전문학에다 외워야 됐고, 어문 규정 달달달 외워서 왜 노란 애가 맞는지 이런 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저 6번의 목표가 진짜 이 시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수한 인재는 필요하려면 그만큼 시험이 반영돼야 되고, 시험 반영도에 맞췄을 때 국어의 위치가 어려우냐 쉽냐 이런 걸 좀 결정을 했었을 텐데, 지금은 과도기니까 시험이 할 만하다. 근데 지금 이제 2년 후에 이제 점점 시험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어 20문제로 말했지만 자료 해석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상업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피셋이 사라진다? 아니요. 피셋은 계속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연구 분야 그쪽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럼 지금 글밥 수가 뭐 8,700자, 9,000자 이러는데 이 정도는 다 읽어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으로 이거를 뭐 30분 읽느냐, 뭐 20분 읽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 학생이 한 문제당 1분 처리해서 뭐 국어문법, 문학, 이제 독서, 신유형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화법과 정문은 문제용을 익혀서 30초 안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어휘는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이쪽에 있는 문제 유형 중에서 강화 약화가 있고 이쪽에 있는 문제 유형 중에서 문법 지문 실제 어려운 게 있거든요. 시간 투자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 실력은 키워야 되는데 어차피 다 응용성이 강한 문제라서 현장에서 응용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문법 어떻게 하느냐 또 특강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한 게 아니라 진짜 포인트만 드리려고 전문반 설립해서 애들한테 그것만 강조해서 가르친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 자료 드릴 때 숙제 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숙제에서 꾸준하게 공부 가르치면 강의 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실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숙제를 꾸준하게 드리니까 이 학생이 뭐 문법 강의를 안 들어도 문법의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알아버리니까 1년 내내 강의 수는 한 2개월로 충분했는데 와 실력은 일초월장이에요. 확실히 자기주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어휘력이나 이쪽에 있는 시험지는 실질적으로 아예 못하는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를 드렸고 이건 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인은 크게 주교재는 2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프는 그냥 별개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이 피드백 교재는 매주 숙제로 진행돼요. 그래서 꾸준한 피드백은 꾸준한 조언인 거고 사실상 공부를 했을 때 옳게 바꾸는 방향성이라 다 개인별 맞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제가 쉴 일이 없어요. 다 따로 가서 다 이야기해주느라 겁나 바빠요. 쉬고 싶다. 그래서 10%예요 진짜. 이론 기본 이론 끝. 기출 얘랑 똑같아요. 이게 그냥 기출만 해놓은 게 아니라 기본 기출을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독서를 같이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개월 수는 2개월이 최소. 그냥 조금 더 연장하면 그나마 4개월, 6개월 이렇게 늘어난 것 뿐이지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는 독서 2개월 만에 끝내는 거 동시에 하면서 너희들이 얘가 국어문법과 어문 규정이 또는 신유형이 어느 쪽이 모자라느냐에 따라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기출문제 진짜 찐 문제풀이만 들어가서 이론적인 설명에 들어간 친구 그냥 기본 이론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특강은 이거에 다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운영을 해보니까 1월달에 새롭게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새롭게 들어왔는데 동영 풀어야 되는데 기본 이론 또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특강 들으세요 라고 해서 목요일 아예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복습을 1월에, 2월에, 3월에, 4월에 하니까 시험장 보냈더니 만점. 땡큐. 5월달, 6월달 했더니 이제 몰라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는 계속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독서량을 늘려놨더니 외워야 될 게 알맞으니까 현장 가서 무리가 없다. 지금 유형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아침 하프는 아예 별개입니다. 얘네들 할 시간도 심지어 없어서 하프로만 듣는 친구가 있어서 하프는 아예 영역이 달라요. 그렇게 주간 모의고사 뭐 열심히 했더니 좀 심플하게 바뀌었는데 굳이 국어 강의를 엄청 많이 들어서 익힌다가 아니라 제 목표는 목표가 있으니 인지를 하시고 독서 연습을 해주세요 라는 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잠시 자료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뒷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넘기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페이지 몇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냐면 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커리큘럼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7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따로예요. 그래서 지금 5월 스타트 학생들은 지금 신유형 총집합에서 이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 8월 달 따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신유형을 얼추 알면 어느 정도 독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7, 8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국어문법 어문 규정을 철저히 가르쳐서 이쪽의 시간을 확 줄일 거예요. 그 대신 항상
유형이든 거기에 맞춰져 있던 독서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는 깔끔하게 기본 이론이면 월수반, 월수반이 끝났다 그럼 무조건 다 화목반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반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험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장 어렵게 문제 낸 독이 국어원법 어문 규정이었는데, 여기 있는 문제 3개 다 틀렸을 때는 국어원법 하시느냐에 따라 추천을 드릴 거고, 셋 중에서 얘만 맞았다라고 해도 하셔야 되고요. 셋 중에 얘만 맞았다? 둘 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 쪽에 실제로 오답률이 진짜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 3개 다 틀리시면 합격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법이론은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독서 문제는 유형은 다양한데 애들 다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신유형은 총 3개가 나왔지만 기초적인 NCS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에 대한 내용은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 게 5급 문제와 7급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문제가. 그래서 얘네는 계속 어려워지는 쪽으로 바뀌면 계속 공부량이 많아질 걸 말씀드릴 거고, 강화역하는 독서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직렬은 실제로 국어가 100점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직렬은 60점이 나와도 괜찮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90점 이상이 안정권이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문제가 기존과 다르게 다양한 점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교재 따로 준비했으니까 커리큘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우리가 설명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독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면 전체 시간을 많이 줄일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 남는 시간에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게 탕화목들이에요. 그래서 국어적 실력은 저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고요. 당연히 그렇게 이끌도록 노력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계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